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졸업은 다가오고 취업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죠. 요즘은 네. 대학을 입학하고부터 대학 입학하고부터 바로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죠. 네. 하지만 초중고 내내 공부만 하고 대학에 왔는데 네. 또 취업 준비를 하기엔 청춘 그리고 이 봄이 아, 아깝지 않나요? 그러게요. 오늘 봄 같은 여자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청춘을 이 네. 봄처럼 마음껏 누리고 취업 네네. 준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도건 학생?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좋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 네. 취업을 부탁해는 이제 네. 취업 준비 좀 해볼까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네. 그들이 필요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취준생 눈높이에 맞춘 취업 정보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절로 스펙이 쌓이실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취업을 부탁해. 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네, 요즘 학생들은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동영상 가기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멀티예요. 네, 게다가 요즘은 트렌드에 맞춰서 SNS를 활용해서 많이 한다고 해요. SNS요? 네, 유재하 씨, 네. 기상 퀴즈라고 혹시 아세요? 설마 날씨 맞추는 퀴즈입니까? 설마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아니요, 그렇지 뭔가요? 않죠. 네. 일명 굿모닝 퀴즈인데요. 네네. 시사 스터디를 하는 학생들이 아침에 아. 눈 뜨자마자 네. SNS 단체 톡방에서 서로에게 네. 퀴즈를 내고 네. 맞추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눈을 뜨자마자 퀴즈를 내고 맞추고 시작을 한다고요? 네. 아, 진짜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저는 잠이 많아서 그건 불가능하겠네요, 진짜. 네네. 그래서 잠도 깨고 공부도 하는 무려 일석이조의 방법이라서 많은 네네. 학생들이 이용을 네네네.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석영조입니다, 저한테는. 잠을 더 자야 되지 않나, 그게 능률이 오르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네. 이게 엄청나게 많은 학생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그 단톡방 스터디, 뉴스톡이 바로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SNS 스터디를 하고 있는 한 단톡방을 살짝 연결해서 퀴즈도 맞추고 뉴스 공부도 해보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걸 직접 본다니까 굉장히 설레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실 분들을 또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어려운 뉴스, 복잡한 경제는 가라. 꼬인 실타래를 풀듯 뉴스를 좀 더 쉽고 재밌게 슬슬 풀어주실 경제 칼럼니스트 정철진 쌤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딱 한 20년 전에 네. 이제 네. 언론사 스터디 준비를 했던 딱 그 느낌이 지금 납니다. 그 필이 좀 나가지고 네. 약간 좀 엔돌핀이 돌거든요. 네. 그걸 좀 최대한 노력해서 재밌게 또 명쾌하게 이끌어 노력해보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아침에 하는 스터디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 없었죠? 당시엔 아날로그. 네. 예, 아날로그. 신문 다 들고 와가지고 아하. 낮에 이렇게 네네. 모여서 하면서 야. 6시 넘어가게 되면은 네네. 네. 이제 술로 끝나게 술로. 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까지 시절이 근데 좀 부럽네요. 몰랐어요. 깜짝 새벽에 이렇게 어. 단톡방이 온다는 거 보고 그렇죠. 아, 역시 네. 역시 그렇습니다. 다르다. 네. 네네네.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딱딱한 뉴스를 아주 말랑말랑하게 풀어주실 성신여대 겸임 교수님이시다. 그리고 문제적 남자의 문제출제위원님이신 이시안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요즘 저는 학생들 많이 보니까 네네. 요즘 학생들은 뭐 굉장히 스터디만 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정철 선생님이 옛날처럼요. 스터디 한 다음에 술터디로 이어진 건 똑같습니다. 아. 마지막은 항상 술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그분들 정신 좀 차리라고 네네. 약간 이런 그 시사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면접 문제로 하면 어떻게 나올까. 아. 그런 것들 취업과 좀 연관시켜서 그렇게 좀 풀어드리려고 아니 합니다. 제가 분위기를 말랑말랑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시면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무튼 재밌게 잘해주시죠. 처음에 이제 딱 분기를 잡아야지. 아우,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역시 교수님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공이죠. 진짜로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한 대학 4학년생입니다. 중앙대학교의 장수원이라고 하네요. 로봇 조덕원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닮았어. 야, 닮았네요. 그럼 한번 살짝 따라해볼까요?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네. 많이 안녕하세요. 놀랬습니다. 중앙대학교 4학년 조동원입니다. 네네. 이렇게 뉴스톡의 식구들을 다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네, 보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이제 첫 회잖아요. 네네네. 너무 기대가 되고 네네. 설레고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같이 외쳐볼까요? 네. 네, 열려라 단톡방. 단톡방! 네,
저 우리들이 많이 쓰는 독방이죠. 그러게요. 네. 친숙해요. 학생분들께서 이제 한 분, 두 분씩 이제 출전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어떤 퀴즈를 낼지 궁금한데요. 네, 톡방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규칙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가면요, 5초 이내에 정답을 외치시면 되는데요. 혹시 잘 모르겠다 이러면 여기 MC들 찬스를 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톡방 열어주세요. 이 바이러스는 주로 숨모기에 의해서 전파되어 발진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발열,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최근 국내 첫 감염 환자가 발견돼 관심을 끄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면 네, 안 되죠. 이런데 틀리면 진짜. 가볍게 안 주셔도 네, 될것 가볍게 맞추고 시작해볼까요? 바로 정답 말하면 되나요? 네, 외치면 됩니다. 지카 바이러스. 네, 자신 있게 지카 바이러스를 외쳤는데요. 말라리아, 정답은 지카 바이러스. 네. 다들 아, 맞출 수 지카 있습니다. 바이러스. 정말 문제가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이것은 블랙홀 같은 질량이 무거운 물체가 폭발 등의 급속한 가속을 겪을 때 발생하는 파동으로 시공간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에너지가 물결 형태로 우주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검출에 성공하여 존재를 입증하게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이론인 거죠? 정답. 저는 왠지 알 것 같습니다. 아니죠. 존재를 인터스텔라요. 입증하게 된 이것이니까. 아닌가? 검출에 성공하여. 네, 5초 카운트 뭐지? 들어가겠습니다. 검은색 뭐 그런. 정답. 네. 중력파? 중력파? 중력파. 출석이요. 지각생 한 명 있고요. 보세요. 오, 중력파. 중력파. 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과연? 도움받았네.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사실 암흑물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저- 내가 네. 틀렸네. 저 원래 고등학교 때 과학고등학교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준비했었다고요? 네. 그때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네네네. 자, 다음 문제 나왔습니다. 기업의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각종 혜택만 뽑아먹는 소비자. 합리적인 소비자 혹은 얌체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건 언론사 시험 보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네, 이건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삼성 뒷사세도 네.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힌트? 네. 과일이 일단 들어간다. 과일. 과일. 그런 거 빠르페나 이런 거 위에 딱 얹기 좋은 그런 거. 아. 5초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앵두 같은 거 일단 떠올려요. 앵두 같은 거.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모양 앵두. 앵두 비슷한 거. 모르겠는데. 굉장히 커. 아, 좀비인데요? 아니다. 바로 정답. 블랙 컨슈머 맞나 보다. 이게 오답으로 맞다. 와. 네. 체리피커. 체리피커가 네, 정답이라고요? 정답입니다. 체리피커가 말도 안 돼. 정답이었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아예. 이제 공부하면 네, 되죠. 블랙 컨슈머인 줄 다음 알았는데. 문제 나가겠습니다. 주가 급락 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이거 알았는데 까먹었다. 네네. 이거 무슨 스탑인데? 이거는 뭐 몇 글자인가요? 이거 6글자. 그러네요. 이거 15분 동안 정지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약하네요, 뭐였더라? 제가. 네.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부러뜨린다. 잘 모르겠습니다. 밟을 수 있는 그. 뭐지? 서킷 브레이커. 다혜 씨가 똑똑하네요. 서킷 아, 브레이커. 이거 봤었는데. 네, 정답은 네. 서킷 브레이커였습니다. 문제 계속 가겠습니다. 러시아 유연탄 등을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 이름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다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런 거는. 네. 낮은 사업. 문제가 극단적인 것 같아요. 5초 카운트 저도 들어갈게요. 저런 좀 거 어렵네요, 어려울까요? 진짜. 나선 사업 아닌가?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때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아, 나지. 진짜 낮은 낮은 사업 하산? 프로젝트? 이게 나진 낮은과 어떡해. 하산이 있기 때문에 낮은 하산 그래요? 프로젝트. 낮은 사업이라고 막 그 우겨도 네네. 비슷하잖아요. 참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네.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도건 학생, 네. 어땠어요?
다섯 문제 중에 이제 두 문제밖에 못 맞췄잖아요. 네. 이게 첫 방송 나간다고 이제 주위에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해놨는데 보고 진짜 무식하다는 소리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다음엔 좀 더 공부해서 네. 다 정답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학 분야에서는 좀 잘하니까 경제 분야만 조금 중력파. 보강하면 중력파. 될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입니다. 이거 정말 많은 관심 받았죠. 정말 세계 대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 볼 때 그 돼지불백을 먹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돼지불백이 정말 맛있었어요. 아, 기가 네, 막혔습니다. 남는 건 네. 돼지물배. 근데요, 이것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일단은 굉장히 계산적이지만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알파고가 아무리 발전해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이 하나 없을 것이다. 나를 따라오고 내가 최고일게 알파고가 나를 못 이길 게 있다. 네. 예, 뭔가 하시겠습니까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부요. 네. 정말 좋아합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예.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알파고가 네, 못해요. 그만큼은 유지한 씨를 따라할 사람이 없죠. 정말 좋아합니다. 사람과 네. 인공지능을 통틀어 정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좋아요. 이 정도 갖고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그럼요. 네. 알파고 저는 못 따라옵니다. 네, 알겠고요. 자,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오셨을까요? 이쌤은요? 저는 사실 이게 다 이제 이세돌 구단을 응원했잖아요. 그쵸. 전 알파고를 응원했어요. 왜요? 이분 아이덴티티. 알파고 아니에요? 저도 인공지능을 좋아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네. 왜냐면 곧 있으면 뭐 AI가 장착된 무인 자동차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네. 거기서 그런 것도 이게 의심이 들면은 그게 그쵸. 상용화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저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런 편리한 것들이 상용화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인간한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차원에서 라기보단 좀 특이하게 알파고를 한번 응원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이 발전한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 네. 일단은 제가 구글 주식을 못 사놓은 게 그렇게 한이 돼서는 구글 주식을 사놨어야 되는데 진짜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비쌀걸요. 이제 못 사요. 네, 네. 함부로 못 사죠. 예, 네. 4배가 뛰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에 대한 생각 많이 했었어요. 오! 네, AI 첫 판 진짜. 끝날부터 이게 진짜 취업 우리 취준생 프로그램인데 더 힘들겠구나. 맞습니다. 네네, 진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네. 그렇다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똑발상으로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다. 이길 수 있는 거. 그런데 네네. 지금 문법으로는 안 된다. 예. 뭔가 찾아야 된다. 저는 이제 아날로그라고 봤습니다. 아날로그. 아날로그적인 거. 아까 아부 네네. 얘기했지만은 네네. 아날로그. 그것도 네네.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죠. 극히 아날로그.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꿰뚫을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네. 우리 취업을 부탁해도 앞으로 네네. 좀 그런 쪽으로 오. 방향을 네. 좀 잡아서요. 아날로그하게. 근데 너무 정석적인 거 말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저희는 너무 디지털 세대예요. 이게 네. 아날로그 세대에서 우리의 죄송합니다. 상대는 AI다. 네. 상대는 AI다. 네. 네. 옛날에 그 조리독감이 뭐였었죠? AI죠. AI. 그것도 AI죠. 네, 네. 그렇죠. 조리독감이든 AI든 다 없어져야 됩니다. 네. 네네네. 굉장히 인공지능스럽진 않네요. 네네. 아날로그적으로. 별로. 네. 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네네. 다양한 의견들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그럼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 분석 크게 두 가지 뉴스를 뽑아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요, 오늘 AI니까 아마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한 관련 뉴스 하나 뽑아왔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아마 이 기사, 그러니까 기사 단위 수로는 네. 알파고, 이세돌 이 기사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진짜 몇십만, 뭐 몇만 개 이상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기사 하나 뽑았습니다. 이제 이세돌 구단이 한 얘기인데 네. 알파고 보고 인간 창의력에 의문이 생겨. 정확히 말하면 기사를 읽어보면 이 멘트는 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중간중간에 이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네네. 어느 순간순간은 알파고가 인간의 창의력을 갖고 네. 두는 것 같다. 이런 대목들이 좀 있어서 기사를 읽다 보면 좀 섬찟섬찟하게 되는데 뭐 내용들은 평이합니다. 이렇게 쭉 이세돌 구단이 읽은 어떤 그런 인터뷰들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면 이세돌 구단의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세돌 구단은 역시 뭐 인간계의 왕답게 우위에 있다고 알파고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대목이 있어요. 여기 좀 내려보시면은 심리적인 부분이나 집중력은 인간이 따라갈 수 없어서 사람이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심리적인 부분, 집중력은 우리가 못 따라간다면 마지막에 AI랑 정말 우리가 정면 승부했을 때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네네. 창의력. 창의력. 예,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또 제가 말했지만은 네네. 아날로그적인 아날로그. 아날로그적인 감성
그렇게 두고 가야 된다. 네네네. 이 대목을 이세돌 구단도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투자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할 때 느끼는 거지만은 네네네. 요즘에 웬만한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다 네. AI가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계속 몇 시간 동안 하다 보면 집중력이 틀어져요. 네,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세돌 구단에 관련 기사가 있고 아마 뭐 유사한 기사들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딥러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좀 전혀 다른 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했다. 네. 이게 뭐 하는 데냐? 네. R&D 관련 컨트롤 타워를 보강한 것이다. 어허. 딱 제목만 보면은 네. 감이 와야 돼요. 네. 취준생들은 와야 돼. 이게 감사합니다. 왜 와야 되냐? 네네네. 분명히 아까 알파고 얘기 나왔죠?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네. 뭐 하고 있었냐? 당연히. 예, 알파고를. 질타가 나왔겠죠? 네네. 우리 수준 알파가 어딨냐? 네. 뭐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네. 과학기술 전략회의. 네. 그래서 R&D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다음 장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쭉 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말 중에서 네. R&D 투자는 네. GDP 대비 2014년 44.3%로 세계 1위이고 1위? 예, 절대액으로 비중으로도 1위고 절대액으로 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알파고 AI 못 만들고 있냐? 아하. 전기차에서도 뒤지고 있냐? 네.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기능이 취약하다. 돈은 투입을 하는데 이게 다 네.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여기저기 몰려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점. 우리는 왜 AI 알파고를 못 만드나 못 만드나. 하나가 네. 발표가 되겠죠. 네. 하고 두 번째 쭉 내려와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네. 그 기초 연구와 산업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학, 출연 연구기관, 기업이 차별 없는 연구를 해서 쭉 돌파해야 된다. 이게 무슨 아.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AI라고 했을 때는 네. 그 기술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기초과학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대학은 기업에서는 그걸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고 이제 각각의 맡은 롤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얘는 얘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네. 출연 연구기관은 연구기관대로 다 따로 놀고 있었다. 아하. 그래서 이걸 하나의 해법으로 삼아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달려가야 된다라는 기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 알파고 때문에 우리 첨단 산업들 AI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경종을 울리는 네. 그런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브리핑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알파고 넌 이런 거 못하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거 그러면 동원 학생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아까 정쌤이 그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사 브리핑 전에도 말씀하셨고 이제 사라지는 직업에 대해서 좀 네. 더 말씀을 많이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기자를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오. 사실 2년 전부터 이제 기자들도 이제 로봇으로 이제 대체되고 있다고 이제 로봇 네, 저널리즘이라는 맞습니다. 게 네. 이제 좀 이제 그런 게 화두가 됐었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국내 한 언론사에서는 서울대 팀이랑 같이 이제 로봇을 이용한 기사를 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기상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스포츠. 네. 더군다나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일본에서 지금 벌써 소설을 쓸 수 있도록 지금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1차 정도 통과했다고 하니까 아하. 참 무섭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소설까지 쓸 수 있다면 음악도 만들 수 있겠네요. 우리 동원 학생이 기자 네.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네네네. 또 후배로서 네. 예, 저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로봇 저널리즘이 지금 뭐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가지고요. 아하. 보통 이제 기자 되면 보도 자료라는 걸 받아요. 그쵸. 네. 보도 자료 이제 베껴 쓰는 기자들도 있는데 네네. 이제 이런 기자는 네. 못 살아남습니다.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고 네네. 또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이제 롤 같은 그런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도 있는데 이런 형태도 네네. 역시 좀 안 될 것 같고 네. 유일하게 제가 뭐 이제 많이 후배들한테 들은 이유가 인터뷰 기자들 어. 심층 인터뷰 들어가는 네. 것들 네네. 이런 쪽에 좀 발군의 실력이 있으면 아마 이런 기자들은 좀 이길 생각할 것이다. 때니까. AI를 네네네. 이길 것이다.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아마 또 분명히 살아남는 그런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께 네. 말씀대로 그 아날로그함을 네. 잃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충분히 그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할 수, 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님 말씀 한 말씀 보태면 네네. 언론인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 네, 네네. 그런 로봇 저널리즘의 반대 개념으로 탐사 저널리즘을 좀 네네네. 지향해본다면 네. 역시 이런 날 기자가 되지 네. 않을까 이런 네네네.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어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우리 두 개의 기사를 봤는데요. 네. 이시안 쌤, 첫 네. 번째 기사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기사의 우리 제목이 네. 창의력에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진짜 왜냐하면 지금도 얘기한 게 그 기사를 쓸 때 그냥 단순하게 쓰는 거는 로봇이 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창의력이 들어가고 뭔가 인간의 심층적이고. 힘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간 그런 거 못한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이걸 보면 로봇이 창의력도 있을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좀 위험한 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음악 이런 거 작곡한다거나 예술가 영역 이런 건 로봇이 못한다라고 하지만 만약 이런 식의 그 창의력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창의력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직업조차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에서 굉장히 많은 위협을 좀 느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지금 우리는 막 창의력 있는 걸 걔네들이 못해라고 굉장히 안심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살짝 던져주는 기사 같아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발로 앞으로 우리 삶에 정말 무궁무진한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네네네.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이번 이슈와 관련된 질문들도 네.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문제적 남자 이시안 쌤이 출제를 하셨죠. 문제가 뭔가요? 네. 문제적 남자 잠깐 나고 굉장히 오래 보는데요. 저 네. 나갔었는데 네. 10문제 중 7문제 맞췄습니다. 저 많이 맞추지 않았습니까? 오. 진짜요? 오. 그게 이게 나. 선전하셨네요. 네. 아파고 너는 내가 이길 것이다. 그 문제 되게 어려운데. 알파고가 이길 수, 알파고가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다 문제는 남자 문제는. 약간 센스가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네, 제가 낸 것도 많습니다. 알파 이기시겠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네. 어쨌든 네. 대단하시고요. 아닙니다. 네. 저도 아부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알파고로 이겼습니다, 이미. 네. 제가 생각하는 이 면접 문제 가장 중요한 건요. 네네. 역시 인공지능의 발달로 앞으로 일어날 사회 변화를 좀 예측해봐라. 어. 이런 건데. 네네. 실제로 이거는 그 자소서 같은 데도 나오는 문제예요. 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뭐 10년 후 생활의 발달상을 기술의 발달을 네네. 예측해보고 그때 너의 직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써봐라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어날 변화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문제를 좀 드릴게요. 그쵸. 우리나라는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데 진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거는 관점의 입장인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요? 알파고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우리들이 너무 그들이 창의성이 없도록 안심하고 또는 창의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너무 갖고 맞아요, 있지 맞아요. 않나. 맞아요. 네. 네, 이것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로봇이 창의성을 가져줘서 우리 세계가 발전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로봇은 우리의 그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 침범할 수 없어. 없어. 예, 라고 너무? 우리가 이겨야만 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이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근데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네네. 인공지능으로 바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쵸. 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도건 학생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업의 변화가 가장 우선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거랑 주제랑 좀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잠깐 그- 재환 씨 당황하는데 네, 미안한데 디스토피아라는 그런 어려운 단어를 쓰시면 안 알파고 돼요. 쳤어 됩니까? 디스토피아가 뭔가요? 예. 그러니까 네. 기술이 발달해서 오. 되게 좋을 것이다. 이걸 예, 예. 유토피아라고 하고요. 네네. 기술이 발달해서 망할 것이다. 아플 것이다. 이걸 디스토피아. 디스요. 예. 네. 그거 적분사. 네. 디스, 예. 터미네이터가 막 파괴하는 거를 네네. 디스토피아라고 그 하는 정도까지 저는 안 해도 돼요. 예. 그거 알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말씀해 네, 주세요. 그러니까 요즘 3D 프린트가 또 이렇게 굉장히 네. 발전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제 알파고가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만약에 그 3D 프린트를 뭐 해킹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생각한 걸 수도 있지만 네.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디서 많이 본 줄거리인데요. 그거 어벤져스 비슷해요. 투. 예, 영웅들이 투. 싸우는 딱 예, 그런 그것도 거 있고, 그런 거죠. 예. 아 제가 그 영화도 그거 관련해서 영화 한 편 비슷한 게 트랜센던스라고 이제 조니 뎁이 주연한 영화도 그거 저도 있는데 봤는데 남들 잘 안 보는 건데. 그거. 네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네네. 그런 기억을 로딩해가지고 네. 그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컴퓨터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무궁무진님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네네네. 이제 지구는 멸망하는 건데 예. 거기서 조니 뎁이 이제 좋은 마음을 먹고 스스로 이제 딱 잡고 끊는 걸로. 이거 결론이 어벤져스 2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디스토피아적인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맞아요, 이런 얘기 맞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이제 영화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기가 막힙니다. 네, 이거를 보면은요 이런 네. 착각이 들어요. 그 순간에 살면서 이게 네네.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 잘 모르게 모르는 되거든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사람이 있으면 제한 씨가 있는 거예요. 네네. 제한 씨의 집중 분석을 해요. 딥 네. 러닝을 하는 거예요. 네, 저를. 딥 러닝을 해서 네네네네. 앞으로 3년 후, 3년 6개월 후, 네. 3시에 네. 범죄를 저지른다. 범죄를. 판결 내립니다. 오! 어떤 얘가 범죄? AI가 어떤 범죄죠? 딥을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뭐가 나온다고 해요. 과잉 친절. 과잉 친절. 네. 과잉
그래가지고 진짜로 3년 진짜. 6개월 전에 네네. 미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범죄율이 야. 0.00000 나오는 야, 거예요. 근데 과연 이걸 액면으로 딱 놓고 보면 네네네. 유토피아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유토피아입니까? 디스토피아죠. 그 영화를 보면은 네네네. 본인 스스로 네네. 잡는 그 경찰이 톰 크루즈인데 네. 본인에게도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그럴 애가 아니야라고 네.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네. 저지를 수밖에 없게 이렇게 그렇죠. 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어서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얘기했지만은 네네. 그것도 우리가 그 순간에는 헷갈릴 수가 아하. 있겠다라는 얘기 생각 하나 해봤고 딥러닝이 잠깐 나왔으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 공부를 좀 해보면은 딥러닝. 예,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많이 썼던 게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 분석. 이 비슷한데 딥러닝은 그거보다 좀 더 나간 거예요. 오. 빅데이터는 때려 넣는 거예요, 정보를. 네네. 다 때려 넣어. 네. 양. 예, 과거에 얘가 어땠고 네네. 꼬마 때 어땠고 막 유재한에 대한 정보 다 때려 맞아, 넣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고선 얘 패턴 이런 애다. 오. 얘는 이렇게 갈 것이다. 네네네. 뭐 요 정도까지. 아하. 그런데 딥러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 때려 넣고 더 그렇고. 때려 넣어서 예측을 합니다, 이제. 아. 그러니까 얘가 그 어떤 정보들을 것이다. 가지고 네네네. 패턴 분석에 의해 네네. 과거 네. 패턴 분석에 의해서 얘가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네. 이게 딥러닝인데 야. 지금 알파고도 딥러닝이고요. 오. 이 지금 증권가게 금융업계에는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그렇죠, 있죠. 예, 그렇죠. 이것도 지금 딥러닝이에요. 아. 이렇게 된다면 딥러닝이 다 들어가면은 홀로 이제 학습합니다. 우리 막 자고 있을 때, 우리 농구하고 축구 보고 있을 때 홀로 아. 얘는 그냥 네네. 계속 책 보고. 그쵸, 그쵸. 그래서 24시간. 실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주식에서도 그런 로봇 그런 아니면 딥러닝 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긴다면 그럼요.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라기보다는 네네네. 이게 매매가 예. 알고리즘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면- 01, 001, 001에서 네. 인간이 클릭으로 해서는 못 당합니다. 그러면 로또 1등 당첨 번호도 이런 혹시 것도 알파고 뭐, 예. 지능을 이용해서 네네. 좀 그렇게 맞출 되겠죠. 수 그래서 있겠네요. 그때 나간 번호가 그때 진짜 8개, 네. 9개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아. 왜냐면 그동안에 네네. 이제 막 패턴을 매일 얘가 네. 그렇죠. 네, 딥러닝 살해하다가 하다 네, 보면 딥러닝 하다 보면은 이러다가는 3년 네네. 6개월 후의 번호는 네네. 뭐 22, 40세, 56 이렇게 해서 아하. 그걸 알고 있는 기다리겠죠. 그쵸, 3년 그쵸. 6개월 기다리고 있겠다가 아. 그날 사야 되는데 네네. 근데 마침 그날 네, 뭐 네네. 태풍이 부는 거야. 아하. 그래서 못 사. 네네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영화가 되는 거죠. 근데 네. 말씀하신 것도 진짜 영화 같아요, 너무나. 영화예요. 네. 영화로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3년 6개월 뒤에 예측된 거 뭐가 나는 거 아닐까, 이거. 과잉 친절로 잡혀간다, 이거. 제목 유재환. 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봤고요. 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올라온 의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요. 완벽한 자동주행 시스템이 개발되어 인간이 운전대를 잡지 않는 날이 온다면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고 택시 이용률, 대중교통 이용률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디스토피아적 시선으로 본다면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아까 비슷한 의견 좀 좋네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인간이 잘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인간에게 더 큰 자유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등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학생들 의견을 다 들어보는데요. 네, 이시안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네. 자기들이 아무래도 그 눈앞에 닥친 일이거든요. 네. 지금 AI가 사실 굉장히 먼 일 같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핸드폰 네. 네. 지금 우리 핸드폰 없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건 2009년도입니다. 네. 아이폰. 그거밖에 안 됐어요? 9, 네. 10, 11, 12 해봤자 6, 7년. 7년. 10년도 채 안 됐어요. 네. 그 사이에 네. 이렇게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AI가 엄청나게 바꿀 건데 이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바로 일자리에 굉장히 지금 많이 네. 그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단톡방 의견들이 전부 다 좀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그 김태수 학생이 네. 네.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아. 네. 그러니까 AI를 쓸 수 있게 가진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더욱더 돈을 벌 것이며 네네. 네. 그게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빈자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인상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네네. 신비닉빈 부익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학생 수준에서는 약간 좀 더 넘어가는 제가 이제 강의 때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네네. 네. 근데 학생 수준에서는 좀 넘어가는 추론을 보여줘서 아하. 네, 굉장히 좀 날카로워요. 그럼 아주 일반적인 학생 수준을 보여주는 우리 도건 씨가 한번 네. 도건 씨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전 아까 계속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사실은 이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네. 그 2011년에 이제 IBM에서 왓슨이라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 네네. 그 왓슨 컴퓨터는 이제 의사 대신 이제 문진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미 진행 중인 거 아닌가. 사실은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까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데스 댓글로 강슬기 강슬기 씨 강슬기 양이겠죠? 양 댓글. 양. 네. 강슬기 양이겠죠. 네네. 양이 이 말을 해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인공지능을 인간이 잘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인간에게 더 큰 자유를 줄 수도 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I 처음 생각할 때 네. 우리가 주인 되고 AI한테 공부시키고 네. AI한테 뭐 집안일 시키고 우리는 왕노릇 하려는 게 실은 우리 어릴 때 본 만화의 컨셉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나온 AI를 보면은 네. 우리가 AI 팀장 밑에서 팀원으로 일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말도 안 되는 왔거든요. 상황.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종 관계를 좀 음. 진짜 확립해 놔야 된다. 아하. 이때 뭐 법규로든 뭐든 네네네. 생각해 놔야 된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는데 이거 못하면은요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것처럼 상황 생깁니다. 생긴다. 네네. 더 큰 자유를 누리려면 저는 어쨌든 컨트롤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아하. 네. 제가 정철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네. 딱 정말 바람직한 AI가 딱 떠오르네요. 어떤 겁니까? 어떤 거죠? 도라에몽이요. 도라에몽. 도라에몽. 말잘나는 도라에몽. 친구. 네네네. 딱 그게 네. AI잖아요. 맞아요, 맞춰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주는. 네. 예, 그런 모양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전 그 문이 너무 갖고 싶어요. 어디로든 문이라고 배에서 이렇게 문을 꺼내면요. 진짜 어디든 가요. 네. 네. 저는 하늘 나는 거 이렇게 프로펠러 네, 대나무 헬리콥터도 그렇고, 네, 걔는 안 만들어지겠죠. 네, 시대가 지나도. 네. 모르셨죠. 시대가 맞아요. 지나면 7년 후에 만들어질지도 생겨질 겁니다. 모릅니다. 네, 맞아요. 자, 꿈과 희망을 잊지 말고, 자, 강슬기 양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일자리를 최고치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그대로였습니다. 졸업식이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 우리가 진짜 무거운,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다. 어마어마. 엄청난 인물을 띄고 프로젝트.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흔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먼저 이게 섭외받으셨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기분 좋은 일이죠. 왜냐면은 학생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고 좀 대박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막중한 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게 이름이 면사뽀잖아요. 네. 면사뽀. 면접을 사정없이 뽀개기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름은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면사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셨죠, 그렇죠. 면사포. 저도 결혼식에 결혼 맞아서. 컨설팅인 줄 알았었어요. 네. 예. 네. 근데 취업, 결혼 뭐 다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이 PD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게 면접 관련된 거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꼭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1차 관문인 스펙 쌓기에 주로 올인을 하고 면접은 이제 뭐 나중에 합격하면 하겠다 이 정도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사실은 면접에 합격해야 최종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과정에 제가 어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PD님께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거의, 근데 네. 보니까 면사포니까 또 결혼도 일종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학생들이나 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좀 함께하자. 네.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아, 네, 네. 엄청난 네. 의미부여를 굉장한 면사포에 의미부여를 지금, 해서 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우리 되겠습니다. 여기서 합격한 친구들 이렇게 네. 서로 소개도 해주고 한번 그래볼까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결혼도 시키고. 아, 네, 예, 좋습니다. 인생 전반을 다 생각해주는. 네, 저는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나름 그 인류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인데도 취업 앞에서만 서면 떨더라고. 그리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못 갖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아픈 아이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 아이들한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특히 훌륭한 두 분이 또 오신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거 열심히 부인하지 해봐야겠다. 않겠습니다. 예, 네.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미생 보셨어요? 위생은 뭐 거의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드라마 중에 하나였죠. 오. 네. 실제로
그 미생을 보면 실제 뭐 그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상사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저도 뭐 학생들한테 항상 꼭 보라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거든요. 미생은 사실 장그래가 그 바둑과 관련돼서 그쵸. 이렇게 그쵸.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요즘 아마 그 알파고와 이세돌 대결 이게 이제 바둑 그것과 연결이 돼서 떠오르는데요. 그 취업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면이냐면 하나는 면접을 볼 때 네. 상황 판단이나 뭐 이런 거 상황 판단력은 정답과 해설이 없어요. 그쵸, 사실은. 맞아요. 서점에 맞아요. 가보더라도 예. 근데 책으로 배울 수가 없어. 학생들이 뭐지 그랬는데 이게 바로 정답의 하나의 모범 정답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보신 분들은 꼭 지금이라도 다시 돌려보기 해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 홍보하러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우리는 미생이다라는 말이 진짜 머릿속에 많이 맴도는데 진짜 미생인데 자신감을 잃어갈 수 있는 우리 신입사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처음에 그 면접 비슷한 거 나왔잖아요. PT 할 때 그러니까. 제가 다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장그래가 거기서 역할이 뭐냐면 이제 고졸이었잖아요. 네네. 고졸인데도 그렇게 기회가 있다면 자기의 역량을 뽐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요즘에 스펙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역량과 끼만 있다면 충분히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 무슨 그쵸. 인터넷 드라마도 북면 취업왕하고 취업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떴다면서요. 네. 이들의 20대를 생각해라 대부분 스펙의 주량 말고는 없을 텐데 배부른 소리만 해대지 난 그럼 니들이 원하는 스펙으로 패대 24시간이 모자라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 때 늘 얘기하거든요. 스펙 쌓는데 신경 쓰지 말고 학점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사실 현장에 있는 제가 만나는 임원이든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그렇게 많이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데 그거 아니면 저 할 게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펙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네. 스펙은 쌓는 동안은 마음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취업준비생들이 뭔가 이제 나는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했어. 그럼 뭐 그래서 뭐 스터디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뭔가 하는 것 같아. 막 힘이 나. 근데 그걸 다 끝내잖아요. 또 불안해. 딴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래서 저는 스펙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쌓는 동안은 마음이 편하지만 끝나면 또 불안한 거. 근데 이제 이게 스펙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라는 거죠. 기업에서 예전에는 다운 스펙을 다 인정해 줄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인사팀이지만 금융 3종 세트를 땄다 이걸 점수로 주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직무 적합성이라 해서 직무에 필요한 스펙 이외에는 보지 않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딱 적당한 스펙, 그러니까 예를 들면 NCS, 딱 꼭 직무에 필요한 스펙만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트렌드고 흐름이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딱 맞는 스펙만 쌓아라. 그러니까 방금 NCS를 말씀을 네. 하셨는데 NCS라는 게 이제 학생들 이제 다 알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역량 기준을 마련을 한 건데요. 그 기준에는요, 요 직무에는 요 스펙이 필요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무작정 스펙 쌓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적성에 맞는 직무를 정해야 돼요. 네, 그렇죠. 나는 그게 뭐 제일 이사다, 먼저 중요해요. 마케팅이다, 예, 생산 예, 예. 관리다. 뭐 이렇게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거기에 필요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만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약간 참고하기 위해서 약간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채용 공고를 한번 보다 보면 그 직무에서 뭐 상경계열 우대한다.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전공 무관이고 뭐 그런 어떤 기준이나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들을 많이 본다. 이렇게도 약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2014년 저희가 유행했던 미생의 얘기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스펙 안에서 우리 장그래가 바둑을 뒀는데 그 바둑 뒀던 것을 계속 숨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숨기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네. 저는 숨기지 말았어야 된다. 그죠. 한 표 던지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역량을 보기 때문에 역량은 모든 것에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학생이 학점이 굉장히 낮았는데 봉사활동만 한 친구가 있어요. 그냥 인턴도 안 했고요. 학점도 3.0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4년 내내 봉사활동이 좋아서 무료 영어 교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자기소개서에 영업직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 친구 자기소개서에는 역량이 표현이 됐어요. 뭐라고 했냐. 자기는 무려
영어 교실을 통해서 영업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적극성, 도전정신, 추진력을 키웠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4군데 동시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학점 3.0.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역량으로 사람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장그래를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너는 분명히 바둑을 통해서 집중력, 끈기 이런 걸 키우지 않았겠냐. 그런 거는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저는 컨설팅 했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 생각하세요? 예. 그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식들이 과거의 또 경험들이 섞여서 그 업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쵸.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했던 뭐 바둑이라고 하는 경험 또는 뭐 동아리 활동 경험 전혀 직무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 안에서 내가 쌓았던 리더십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역량들이 충분히 업무할 때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스펙 중에 하나는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스토리도 하나의 대단한 스펙이다. 전문가인 우리 김 선생님은 자소서를 어떻게 쓰십니까? 지금 못할 거예요. 자소서를 쓴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아니요, 썼죠. 네, 화내지 마시고요. 화내지 아니, 마시고. 정말 이 얘기 계속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자기소개 점수가 네. 스펙에 포함이 돼요. 요즘에는 이력 항목에 막 어학 점수 쓰지 말아라, 사진도 어떤 데는 붙이지 말아라, 자격증도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평가를 잘하려면 자기소개서를 잘 읽어볼 수밖에 자기소개 없어요.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러면 전문가인 우리 김 선생님은 자소서를 어떻게 쓰십니까? 제가 썼던 거 네. 합격을 했을 때 합격했을 때 이렇게 쓰니까 야, 대단합니다. 벌써 이런 그게 거. 언제냐 도대체 20년 20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지금 그 취업준비생들처럼 몇십 군데 지원하지 않았었어요. 그치. 그때는 우리 운이 경제 좋았어. 성장률이 10%가 넘었어요. 지금 내가 취업준비생이다. 나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때는 그냥 어느 정도 스펙만 갖춰지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원서도 주시고요. 추천도 해주고 그다음에 학교로 취업 설명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써서 합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 그때는 기업이 막 넣어달라고 급속한 막. 성장을 할 때니까 그냥 스펙 어느 정도 된다는 거지 얼른 와. 뭐 이런 거였어요. 스펙이 어느 정도 됐다는 지금 자랑을 아니, 하시는 아니. 건가 봐요. 그 이제 에버리지를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읽을 새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스펙에서 어느 정도 괜찮다. 결국은 자소서를 쓴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썼죠. 네. 다들 썼는데 자기소개서가 스펙에 합산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얘기 계속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욕먹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88학번 아니, 욕먹을 것 같아요. 그때 그때 당시에는 말씀하시면서요. 20년 전에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배 자소서는 아프겠어요, 요즘 스펙이 애들이 아니었었어요. 들으면.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래서 아니요, 근데 이제 서류 전형할 때는 자소서가 비중이 없었더라도 면접에서는 중요했죠. 면접관들은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화내지 마시고요. 화내지 아주 마시고. 좀 화나게. 네. 근데 지금처럼 자소서가 1차부터 점수가 합산되는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합산되는 그리고- 시대이셨어요? 방 선생님? 아, 저도 그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거예요, 방 선생님도? 그렇죠. 약간 동안이긴 한데요. 누가?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솔직한 거 아니에요? 네, 솔직한 방송이라. 저는 그냥 인문학과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류를 안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썼냐면 막 초콜릿에 저를 비유해가지고 저는 초콜릿처럼 어떤 사람이고 뭐 초콜릿처럼 어떤 대단한 맞아, 사람이고 약간 작가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뻔했죠, 또. 네 그런 것들이 그때 좀 당시라는 것은 언제쯤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2000년대 한 초중반 정도 되겠네요. IMF 네. 때였네요. IMF? IMF는 90, 지났을 때. 7년 지나고 나서였는데 네. 어쨌든 그럴 때는 그렇게 써도 저는 그게 신뢰성이 되게 떨어지는데 자꾸 우리 그게 되게 잘 쓰는 건 줄 알았었거든요. 네. 뭔가 나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냥 일반적이고 식상한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초콜릿에 나를 비유했어. 그때는 그렇게 써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이걸 잘 썼다 못 썼다 이런 기준들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좀 평가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 하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굉장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진짜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 같아. 요즘 아이들한테 진짜 미안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진짜 열을 다해서 그쵸. 이 아이들에게 이 미안함을 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쓰는 팁을 우리 김 선생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취업 스터디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커피숍에서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자기소개서를 쓰더라고요. 저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카페에 가보면 슬픈 음악 나옵니다. 임창정의 소주 한 잔 나옵니다.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자기소개를 쓰면요, 내용이 어두워져요. 기업에서는 인성검사를 통해서 부정적 성향, 충동적 성향, 공격적 성향 이런 것까지 점수를 다 매기거든요. 그럼 자소서 쓸 때 음악도 되게 중요하단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자소서 쓸 때 전형이 쓰지 말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지친 상태에서 감성적이래. 자소서를 써요. 지친 상태에서. 요즘 학생들 생활이 어떠냐면 6시에 일어나서 학원 갔다가 학교 수업하고 스터디하고 저녁 먹고 또 스터디하고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지친 상태에서 자소서를 써요. 내용이 부정적으로 흘러요. 그러게. 와.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 받고 쓴 친구가 저는 별명이 찌질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소서를 자기가 그렇게 쓴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순간 자기가 찌질하게 느껴진 거죠. 와, 뭐 어떡해. 무서운 거예요. 언제 쓰느냐, 어디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썼는데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약해. 야, 강한 포인트를 두자.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취업이 어려우니까 강한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슷한 사례가 뭐냐면 어떤 학생이 자소서를 써온 거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잘 썼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솔직하다. 미련할 정도로 솔직하게 썼다라고 해서 나는 이걸 냈으면 좋겠다라 했는데 다음날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한 걸 가져온 거예요. 봤더니 메이크업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메이크업 된 걸로 냈어요. 제 말을 안 믿었던 거죠. 제 신뢰감이 그 당시엔 떨어졌었나 봐요. 근데 그걸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진행할 땐 이걸로 넣었는데 이걸로 합격을 했어요. 뭐냐면 학생들 이해는 하지만 강하려고 너무 그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막 뭔가를 막 그냥 호소하려고 호소하려다 보면 웅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솔직하게 쓴다라고 하면 대학생이면 대학생 때 할 수 있을 만한 경험도 있잖아요. 솔직히 요즘에 나오는 대기업 자기소개서 보면 60대도 다 채워서 쓰기가 힘들 정도로 경험을 되게 많이 요구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되게 임팩트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것도 물론 뭐 눈에 가겠지만 자기가 했던 것 안에서 진솔하게 자기가 배운 것들을 적어주면 그것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자기소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준비해온 게 있는데요. 물론 미리요? 네,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준비성이. 네. 그래서 찬성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뭐 특별한 어떤 스펙이나 자기가 가진 고스펙자 지원자는 아니었고요. 실제로 보면 학점 은행제 출신에 그러니까 학점도 그렇게 높지 않은 한 3.2 정도의 그 학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어디를 다니고 있냐면 어떤 교육회사에 기업 HR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지금껏 지나온 뭐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 누구도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사람으로 살아왔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어필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역량이 잘 드러나게끔 써야 되는 자소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업 쪽이니까 뭐 적극적이다, 약간 이런 것들을 과거에 내가 정교 회장으로 선발되었던 그 과정들로 써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또 영업 쪽인데 솔직히 이제 내성적인 학생이었다라고 쓰지는 않거든요, 애들이 잘.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행여나 뭐 면접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데 그냥 솔직하게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의 영향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급 반장에 자진해서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서 정규 학생 화장까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적극적이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를 바탕으로 이뤄냈던 성장 과정이었다. 이렇게 그냥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경험 내에서 임팩트 있는 소재를 하나 찾아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대학생활도 보면 뭐 협찬사, 연극 공연, 솔직히 연극 공연 뭐 애들 많이 하거든요. 진짜 경험 같은 것들은.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역량들을 빼와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쓴 것인데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썼습니다. 연극 공연하면 뭐 적극성, 뭐 아니면 리더십 이런 걸 쓸 수 있겠지만 영업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내가 협찬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 협찬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했던, 그래서 그 결과가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경험으로 끝났는데 이러한 경험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은 없죠. 그냥 이 정도로 해서 딱 끝내면 되죠. 숫자를 잘 활용했네요, 다 이분이. 왜냐하면은 가끔씩 이제 숫자를 활용하는 것이 글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숫자를 가끔씩 활용하는 것도 숫자가 그 신뢰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사실 기업에서 숫자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그렇죠. 저도 숫자는 많이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뭐 때로는 근데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매출 뭐 한 35% 인상시켰다. 쭉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오버된 숫자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조심도 해야 되는. 때에 따라서는 약간 좀 신경을 써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와, 여기까지 볼까요? 네, 뭐 여기까지 네.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와, 앞으로 그럼 지원자들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지원한 직무에 맞춰서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본인이 했던 경험 안에서 그 역량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를 방향성만 잘 잡고 쓰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자소서가 나올 수 있죠. 뭐 자기소개서 써주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는 절대 안 먹히겠네요, 현장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예, 자기가 직접 그쵸. 쓰고 다만 코칭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얘기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면접은 아무래도 면대면으로 내 포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방 선생님 면접 잘 보는 팁이 있나요? 대화의 과정이거든요. 학점 이렇게 낮니? 이렇게 하면 학점은 비록 낮지만 이런 화법들이 좀 필요한데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 면접 준비는 몰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카페에서 막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막 답변 준비하고 그러지 말고요. 유쾌한 영화도 보고 즐거운 데이트도 하고 좀 그랬으면 되게 좋겠어요. 감성적이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만큼 가장 중요한 게 면접이지 아, 않습니까? 네. 면접 얘기.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이제 면접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자신 네. 있어요, 면접? 저는 이렇게 대면에서 하는 거에 좀 더 자신이 있습니다.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물론 글로도 제 글을 좀 잘 써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저는 아마 소설을 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면접은 아무래도 면대면으로 글로가 아니라 직접 그 평가자들을 딱 만나가지고 이제 뭔가의 내 포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라던가 평상시에 안 되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우울했던 친구가 네. 면접 가서 밝게 웃기는 좀 그래, 안 힘들거든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감정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예, 예. 그만큼 면접은 진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종 합격의 관문인데 사실은 취업 준비생들이 실제로는 제일 조금 준비하는 부분. 맞아요. 답답한 거. 그게 뭐냐면은 저에게 와야 되니까. 학교에 아니, 오세요.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으면서도 지금 면접을 같이 준비해야 되거든요. 자기소개서가 면접 답변이거든요, 사실은. 중요하니까 썼을 텐데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써놓고 면접에서는 말을 딴걸 못해. 준비한단 예, 말이에요. 딴 그러면 이제 얘기하고. 면접관들이 볼 때 이 친구는 거짓말. 중요한 얘기를 그래서 아까 신뢰도 점수라는 그렇죠. 뭐 그쵸, 그런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랬네요. 자기소개 잘했군요. 준비하면서 면접을 준비해야 네. 된다. 네. 사실은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뺏기긴 아, 그러셨나요? 했습니다. 네. 일단 면접관이 셋이 왜냐면은 다 똑같은 것 같아 보니까. 예. 실제적으로 뭐 면접이 인적성 합격되면 면접 기간이 되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스터디를 막 사이트 같은 데 모아서 하는데 실질적인 뭐 면접에 대한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자꾸 애들이 기업 분석하고 이런 거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인사 연습만 하고. 그래서 인사 연습만 예. 하고 정말 그 목소리 하나 내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니 목소리 조금만 좀 자신감 있게 내봐라고 하도 그동안 그런 연습들을 해오지 않았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갑자기 면접이 잡혀서 자기가 목소리를 크게 하고 표정을 밝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것만 살짝만 이렇게 뒤지고 조금만 극복해내면 면접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쉽진 않지. 왜냐면요. 강의하는 사람들도 그냥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라 그러면 훨씬 잘해요. 근데 심사위원이 앞에 있으면서 강의 평가받듯이 강의를 하면 진정하고 떨거든.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하냐면 학생들한테 그래요. 저는 긴장해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긴장 안 하는 사람이 떨어서 어딨어. 큰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식당에 뭐 하러 가냐? 밥 먹으러 갑니다. 도서관에 뭐 하러 가냐? 공부하러 갑니다. 면접장에 뭐 하러 가냐? 떨러 가는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면접 잘 보는 팁을 들으면 훨씬 더 이제 덜 떨릴 것 같은데. 방 선생님 면접 잘 보는 팁이 있나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대화의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면접관이 딱 질문하면 너무 학생들이 외운 답변을 그냥 그대로 말하려고 하는 게 되게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면접관도 봐도 저거는 딱 외워온 답변처럼 보인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티가 나. 예를 들면 뭐 학점이 이렇게 낮니? 이렇게 하면 학점은 비록 낮지만 뭐 이렇게 그냥 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학점이 비록 낮은 것 저 또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약간 받아주고 그치요. 그다음에 자기 얘기를 하는 이런 네. 화법들이 좀 필요한데 학생들이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딱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딱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이제 진행된 이제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거기서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연습을 한 거지. 그쵸. 잘못된 연습.
우리 김 선생님은 지금 막 말씀하시고 싶으셔가지고 네, 막 입에 막 경련이를 해주시고 싶은 말 너무 많으신 거예요.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이외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 막내다움을 보여라 이걸 보이거든요. 사실은 신입다운. 막내잖아요. 맞아요. 조직에. 근데 예.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면접한 거 찍어보면 얘들이 대학교 4학년 때 그 짱인 모습 그대로 목소리 톤은 낮고 잘 지내니? 뭐 이런 막내가 노래방에서 임재범의 고해 부르겠습니다. 이러면 우린 싫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시켜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막내다운 건 뭐냐면 목소리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소리 톤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안녕하십니까 PT 할 때도 마찬가지.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래서 면접 준비는 이제는 즐겁게 노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서류 전형 통과해서 면접 잡히면 놀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카페에서 막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막 답변 준비하고 그러지 말고요. 재밌는 영화도 보고 즐거운 데이트도 하고 좀 그랬으면 되게 좋겠어요. 감성적이시다. 자소서 할 때는 음악,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는 꼭 영화를 봐라.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턴 혹시 보셨어요? 인턴. 아, 봤죠. 예, 인턴에서 보면은 70대 노인이 인턴 시험을 보러 가면서 요 카메라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 정말 이분 되게 섹시하게 봤어요. 너무 멋있어요. So here I 저런 분이 am, 곁에 있으면 얼마나 applying to 좋을까요? be one of your interns because the more I think about this idea, the more 미국도 tremendous I think it is. 저희 나라 I love the idea of 고령 having a 취업이 place I can 힘드네요. go every day. I 그래요? want the 아니, connection, 그러니까 퇴직하시고 퇴직하시고 challenge, 퇴직하시고 and I guess I 다시 might even 이제 wanna be needed. 인턴을 뽑는 데가 The 있는 tech 거예요. stuff might 나이 take a bit 제한 to 없이. figure 그래서 out. I 거기에 have to call my 시청하시고. 9-year-old grandson 근데 just to find out 거기에서 what a USB connector was. 영상을 찍어서 But I'll 보내라. get there. You get to 자기소개를. learn. 면접을 대신하는 Also, 거죠. I want you to know I've been a company man all my life. I'm loyal, I'm trustworthy, and I'm good in a crisis. And I love that you're right here in Brooklyn. I've lived here all my life, and lately I feel I may not be hip enough to live in Brooklyn. So 카메라를 this could help with that 사람이라고 too. 생각하면서 요즘에 I read 이런 once musicians 면접을 don't 많이 retire. 본다고 하던데 그죠? 네. They stop 이런 when there's no 거 more music 촬영해서 in 올리기도 them. 하죠. Well, I still have music in me. Absolutely positive about 아직 that. 음악이 있다고 장담합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약간 연륜이 좀 묻어나는 자기소개네요. 네, 그래요? 신입 사원들이 하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 네. 나오기 전에 사실은 그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네, 그렇죠. 고생하고 맞아요. 그거 어떻게 올릴지 몰라서 고생하는 모습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방 선생님이 딱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텐츠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의 연륜이 확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 네.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저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문제인데 네. 저는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는데 눈동자가 전혀 움직이질 않는다. 이런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죠. 예. 그래서, 꾸며내지 않고. 사실은 면접 질문 구성이 그렇잖아요. 진실을 묻는 게 있고 지식을 묻는 게 있는데 진실을 묻는 게 그거잖아요. 이번에 탈락하면 어떡할 거냐. 딴 데 지원했냐. 근데 면접관들이 그때 눈동자를 많이 본다고 해요. 진실을 묻는데. 그렇죠. 근데 눈이 돌아가거나 눈동자가 움직이거나 위에 한번 얘기했다거나. 그러니까 진실은 눈동자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으로 나오고. 근데 저분은 네. 진짜 진실이 얼굴에 묻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면사포에서 앞으로 그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1분 영상을 받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1분 영상이 딱 오면 저희가 이렇게 계속 컨설팅을 해주는 걸로 가볼까 합니다. 괜찮죠? 정말 좋은 기회네요. 그렇죠. 이분들한테는 큰일 났네. 빨리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막 뜨는 거예요. 이제. 밑에 막 나오고 그러는 여기 거예요. 나가겠습니다. 여기. 그런 거예요?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빨리 신청하셔서 제대로 된 그 피드백을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면사포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 김 선생님부터 그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이제 처음 대화를 나눠보니까 여기 방 선생님하고 저랑은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아, 그런가요? 저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성적이고. 그래서 네. 저는 삼촌 역할 맡겠습니다. 아... 때로는 따뜻하게 어깨도 두드려주고 때로는 좀 냉정하게 조카 혼내듯이 좀 혼내는 그런 파트를 맡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멋집니다. 삼촌 같은 모습 기대할게요. 네. 우리 방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애들 많이 만나 보다 보면 솔직히 이제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얘기들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감에 어느 정도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방향과 길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뭐 교회 일종의 오빠 같은 스타일? 여기 삼촌 오빠? 그런 다시 느낌? 하면 안 돼요. 교회 네. 오빠. 괜히 삼촌 좀 늑수부려 아유, 삼촌이 더 어울리세요. 저는 교회 오빠로 가고 삼촌을 하시면 네. 역할 부담이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삼촌은 제가 오늘 제 함정을 팠습니다. 저는 좀 독서를 좀 많이 하려고요. 아니 이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네, 뭘 많이 아이들이 하려고요가 아니라 계속 네, 그런 네, 독서를 계속 주는 누나 언니 같은. 네. 누나가 더 독서를 좋지만 하시고 언니로 해야겠죠? 삼촌처럼 대해주시고 저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면 네, 제일 좋은 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자, 앞으로 진짜 우리가 만나게 될 취업 준비생 너무 기대되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미리 보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한 사람을 딱 앉혀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했던 대로 삼촌처럼 오빠처럼 언니처럼 확 변신시켜주는 걸로 다시 만나뵐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취업시장의 가불관계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어떡해요? 내 취향에 맞는 회사를 고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취향이 뭔지 알고나 하는 말입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분위기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아가려 합니다. 네, 그럼 너의 취향을 빵! 저격해주마! 야! 취준생들의 입맛, 취준생들의 취향에 맞는 기업을 알아보는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어때입니다. 아우!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우주 대스타죠. 냉철하지만 따뜻한 쌤입니다. 위포트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기가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일 우울해하고 힘들어할 시기예요. 자소서가 이제 마감이 되고 서류가 이제 탈락을 하고 또 인적성 시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우중충한 시기에 제가 이렇게 밝은 분들하고 새로운 방송 진행하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기업에 대한 얘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취준생들에게 다양한 기업들의 살아있는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취준생들의 형 강백수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이자 작가인 강백수라고 합니다. 근데 가수이자 작가인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나오셨죠, 그러면? 저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네네네.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감히 묻지 못하는 그런 당돌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저는 어차피 취업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오. 제가 대신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네. 네. 아, 정말 취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향 저격의 주인공이죠. 캠퍼스 특파원입니다. 중앙대학교의 로이킴이라고 하는데요. 강찬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이킴 씨와 나이만 같은 강산이라고 합니다. 진짜 닮았어요. 아유, 닮았어요. 네. 아까 대기실에서는 안 닮았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요? 벌써 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원래 증권가 찌라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네. 대학생답게 네. 대학생의 마음을 대변해서 네. 열심히 취향 저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저 로이킴 씨도 알고 있었는데 혹시 손원수 씨 아세요? 죄송해요. 네, 그렇다면 오늘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오늘의 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 어딘가요?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기업 다 막강한 기업인데요. 네, 라이벌이자 또 공생 관계에 있는 세계적인 한국의 기업이죠. 네. 취업 경쟁률도 사실 어마어마하고요. 네, 우리 학생들은 그 두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제 산이 학생이 알아보러 가셨죠? 네. 제가 이 결과를 알아보러 저희 학교를 한번 돌아다녔습니다. 아. 근데 제 전공이 전자전기공학이라서 저로서도 정말 궁금했는데요. 그렇죠.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친구들이지만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해서 놀랐습니다. 한번 결과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네. 네, 산이 학생이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영상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현재 하굣길이랑 굉장히 학생들이 많은데요. 저 강산과 함께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가고 있어요. LG 하나로 붙여줘. 나 핸드폰 LG 쓰는데 삼성 붙였어. LG 하나로 붙여줘. 선호하는 기업을. 되게 근데 비굴하게 받아오셨어요, 이렇게. 저도 학생이라서 안 해주는 분도 있었어요, 혹시? 삼성전자와 LG전자 중에 이제 어디를 가고 싶나요? 이제 LG전자가 약간 핸드폰 쪽으로 그렇고 무슨 흡수적인 것 같아서 LG전자가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뭔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평생 있을 건 아니고 다음 직장의 커리어를 생각해서도 그리고 좀 그러니까 월급 나오는 것도 더 세다고 많이 알고 있고 그래도 단일 동안에는 복지는 확실하다고 알고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 여기 혹시 실례지만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쪽. 혼자 설정 필요나요? LG전자를 선호하는데요. 왜냐면 저는 최근 들어서 LG전자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사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군대에 일어났던 폭발 사고 때도 지원해준 게 LG전자라고 들어서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그런 이미지를 쌓는데 더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LG전자 쪽을 더 가고 싶어요.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둘 다 같이 전자계열 기업인데 삼성전자는 뭔가 사람들이 그러기에 더 빡세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다고? 빡세가 나왔습니다. 힘들다고. 아무래도 경쟁이 더 치열한 곳이다 보니까. 네, 영상을 보니까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요. 근데 참 재밌고 다양한 의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학생들은 두 기업 중에 어떤 곳을 더 선호했는지 결과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영상 속에 나오는 판넬을 직접 준비해봤는데요. 네. 제가 수작업이라서 조금은 굉장히 아날로그 형식으로 해봤는데 일단 이 설문조사의 주제 자체가 네. 삼성전자와 LG전자 중에서 선호하는 기업에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총 하굣길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을 들고서 다니는 이제 학생들 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는데요. 결과는 얼추 비슷하죠. 얼추 비슷해요. 근데 제가 세보니까 LG전자가 33명, 33명. 그리고 삼성전자가 27명으로 아주 근소하게 LG전자의 승리가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게요. LG전자가 좀 왜 이렇게 더 많을 줄 몰랐는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좀? 아마 대학생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외부적인 시선에서 보면 어떤 기업의 규모나 크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려했을 텐데 대학생이라면 저로서도 내가 그 기업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먼저 잘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뭔가 금방 잘리더라 이런 소문에 아마 LG전자가 좀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기업이라고 질문을 했으니 그냥 각자 갖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정도로 아마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저 똑같은 질문을 정말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인적성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 공대생들한테 물어보면 삼성전자가 거의 압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을 동반 합격해가지고 실제로 LG전자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 바닥에 없거든요. 이 바닥이요? 취업 바닥에. 좋은 바닥. 둘 다 붙으면 삼성을 보통 간다. 그러니까 저 질문이 좀 바뀌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LG화학을 붙여놓는다고 하면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 보는 분들이 기업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저 마킹을 한 친구들도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조금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취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개수, 그다음에 거기는 뭐 연봉도 있지만 기업 성장 가능성과 현재 실적도 같이 조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조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일단 표본이 뭐 많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아쉽게도.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취준생들의 형, 강백수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저기 투표한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기업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고 선입견일 수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적어봤습니다. 이름하여 백수의 노트! 네, 이거 처음 해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보여주시죠. 네. 일단 저는 삼성전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로 삼성 하면 넘버원. 최고라는 자부심. 굉장히 아날로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글씨 너무 못 쓰네요. 최선을 다한 건데. 네. 삼성 하면은 아무래도 국내 최대의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들어갔을 때 부모님들도 제일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죠. 그리고 네. 본인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요. 그래서 최고라는 자부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저 말에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을 때 목표가 삼성전자 취직이었거든요. 그런 말에 사실 좀 저도 공감이 막연히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막연하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전 가수였었어요. 네, 고백 감사하고요. 예, 네, 홍기천 쌤, 실제로 이 삼성전자는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인가요? 당연히 그럴 만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네. 뭐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우리가 요즘 뽑는 기업들은 이제 애플하고 구글 같은 기업들을 꼽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하드웨어만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죠. 근데 요즘 방송, 그 뉴스 같은 거 좀 봤던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이런 전공했으니까 삼성전자 써. 그러면, 에이, 선생님, 삼성전자 끝났어요. 지금 뭐 샤오미 모르세요? 뭐 지금 후발주자들 쫓아오고. 맞아요. 스마트폰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날 거예요. 그 이유는 과감하고 독하신데요. 반도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나라 이제 근간 산업이고 거기서 치고 나가는 그 비중은 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만한 기업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소중한 가치는 굉장히 많은 채용 규모를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은 기업의 실체가 그냥 내가 샀쓰는 뭐 갤럭시 이미지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미래 가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 보면 공부를 좀 하시면은 아, 삼성전자가 이래서 좀 좋은 기업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역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볼까요? 네, 다음으로 준비한 것은 견고한 왕조라고 제가 이렇게 뽑아봤어요. 왕자. 육룡이 나르셔 같죠?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그 기업 오너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시죠. 네, 삼성을 이끌어가고 계신 3대죠, 3대. 네, 그렇죠. 그래서 그 3대 기업가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그런 인지도 면에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착착착 인수인계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시죠. 그래서 견고한 왕조라고 저는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재용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 정말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외모가 조금 잘생기시지 않으셨나? 실제로 그 부리부리라는 표현을 썼으면 제가 남자분들이 봐도 그런가요? 네, 난리가 나나요? 저는 이제 혹시나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없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나왔던 이 소재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취준생들이시니까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너 경영, 요즘 뭐 신문에 많이 나온 것들을 보면 오너 경영의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기업의 오너가 이제 실수를 좀 하고 그것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또 경영권 승계 관련된 부분들은 면접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오고 갈 텐데 굉장히 예민한 소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소서에 좀 기재를 할 때나 또 면접장에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저 가서 뭐 견고한 왕조 뭐 이런 소리 하면 화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도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키워드는요. GSAT, GSAT라고 부르죠.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지요. 그렇죠. 근데 저희 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저희 때는 약간 이제 학점이나 다른 스펙들보다 그때 당시에는 SSAT, SAT였죠. SAT로 어느 정도 역전이 가능한 그런 취업 문턱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이랑 전혀 다른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외의 친구들이 입사를 하게 되는 그런 걸 노려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요번에 조사해 본 결과로는 요번에는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지 GSAT를 볼 수 있게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지금 그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과거에는 3.0만 넘으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예전에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 시험은 이제 공평하게 삼성 원래 학교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네가 3.0을 넘겼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면접이 기회를 줬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시험장이 몰리는 거죠. 이게 10만 명이 넘는 친구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거의 국가고시처럼 부담감도 느끼게 되고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무슨 뭐 시험 강의
강의도 하고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많이 갖게 됐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년 하반기부터 직무 적합성 평가라고 해서 서류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서류 전형은 사실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정말 그러니까 이력이 많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을 뽑아내겠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갈 만한 가치도 없는 친구들을 좀 커트하는 그런 느낌. 지금 추정치가 한 6만 명 정도가 아직도 시험장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대비 시험의 기회는 아직도 균등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기업의 기회를 좀 차단시키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삼성전자 그 5월 상반기 이제 공채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특별히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지금 4월 초 정도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3월이 원래 자소서의 시즌이고 4월이 인적성의 시즌이고 5월이 면접의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좀 생각이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주가 가장 넓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그다음에 직무상지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특히나 방송 보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준비를 한다 치면 직무상식 파트에서는 좀 따끈따끈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뭐 IoT다,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되니까 제발 여러분들 신문 좀 보면서 그 연예나 방송 이런 것 좀 그만 보고 경제신문 열심히 봐야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네, 따끔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그러게요. 어떤 영역은 보니까 약간 IQ 테스트 같은 문제가 그거 많이 같은 게 왔어요. 나오더라고요.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그런 건 안 나옵니다. 아, 그거 한번 맞춰보시라고 얘기. 뭘까요? 모르겠네요. 저는 알겠어요. 네. 할머니? 예. 내가 하는데 할머니라고 해줘야 돼. 선생님 그러면 기출 문제집을 푸는 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건가요? 저는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뭐 취업, 제가 사교육 시장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로도 비슷하게 문제가 출제돼요. 지금은 15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문제 출제 유형의 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시험이 고시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6개월씩 공부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유형이라든가 패턴 정도는 알아놔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어 시험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유형을 모르고 그 자리에 가면 속도감이 좀 늦어지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의미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직급을 좀 이렇게 새롭게 개편하는 등의 경영 혁신을 한다는 뉴스가 좀 들리거든요. 취준생들이 알아야 할 만한 건 없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삼성 가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뭐 삼성은 교육의 삼성이다. 그래서 뭐 학부생들한테 석사의 기회를 주고 석사들한테는 박사의 기회를 주고 뭐 삼성 MBA를 보내주고 그러니까 직급 체계라든가 복리 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분들 뽑아야 할 이유는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지금 기술 동향과 산업 흐름들을 정확히 보셔야 되거든요. IT 업계는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고 실제로 삼성과 LG도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의 비전 그리고 그 선배들의 고민을 내가 미리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자소서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면접장에서도 오고 가야 돼요. 어필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말하실 때 혹시 숨 쉬세요? 원래 더 빨리 말하는데 되게 잘하고 너무 최대한 천천히. 되게 빠르게 잘 정확하게 논리적이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네, 면접장에서 저처럼 하셔야 돼요. 어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데 잘 담아두시는군요. A형이세요?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또 이제 LG에 대해서도 알아봐야죠. 네. 백수 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LG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가져온 키워드는요. 네. 삼성의 라이벌이라고 가져왔는데요. 네. 이건 사실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삼성 다니는 친구한테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쵸. LG 다니는 친구들은 삼성을 있나요? 경쟁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 다니는 애들은 본인들의 경쟁사로 LG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LG 이게 직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매출이 200조 정도 되고요. 네. LG전자 작년 매출이 한 56조 정도 되거든요. 좀 차이가 나네요. 났죠. 그런데 차이가 더 나네요. 심각한 건 영업이익으로 만약에 따져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26조 정도 했고요, 작년에. LG는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업의 본질도 달라요. 지금 삼성전자를 이끌어 나가는 사업 영역은 반도체고요. LG전자에서 지금 MC사업부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해 휴대폰 사업부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 영업이익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지금 예전부터의 강자 에어컨 사업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는 반도체고 LG전자를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는 에어컨이에요. 그러니까 두 회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은 좀 맞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다른 분야네요. 과거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피상적으로 느끼는 부분에만 생각지 마시고 좀 이렇게 본질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 집집마다 보면 TV가 다 골드스타였어요. 진짜. 그렇죠. 옛날에는 금성. 정말 금성 TV였었어요. 처음으로 라디오를 국내에서 생산한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들었었는데. 그렇군요. 좀 정리해 보면은 홍쌤은 LG전자는 삼성의 라이벌이 아니다. 이렇게 삼성의 규모가 훨씬 업이 좀 지금 좀 부진하고 있어서 좀 보시는 네. 분들이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네. 물론 현재식 스코어는 그러하고요 사이즈로 네. 봤을 때 네. 하지만 네. 업의 본질이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해서 예전부터의 강자의 삼성전자 네. 정말 다양한 가전 사업 관련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LG전자의 넓은 스펙트럼 이런 네. 다른 강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LG전자 제품에도 삼성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들어가기도 하고. 물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과 삼성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은 생각하시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입장에서는 최고의 고객이에요. 네. 하지만 휴대폰 사업부, IM 사업부 입장에서는 또 최고의 적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즘 그런 것들을 프레넘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친구도 아니고 적도 아니다. 그래서 IT 업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다시 한번 말 프라임업이요. 프레넘이. 프레넘. 프렌드와 에너미의 합성. 친구도 아니고 적도 이런 아니다. 것도 저도 배워갑니다. 그러면 정말. 삼성 입장에서는 애플이나 LG가 잘 된다고 해서 굳이 막 배아파할 만한 일은 그럴 것만은 아니네요. 그쵸. 이제 이종산업 간의 경쟁이고 네. 구직자들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두 기업이 이제 충동을 할 부분이 생겨요. 지금 네. 어디냐면은 이제 전장 부품 사업, 자동차 부품 사업부. 네. 그러니까 지금 LG전자 VC 사업부가 여기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고요. 또 삼성도 DS 사업부, 그러니까 부품 소재 사업부에서 전장 사업부를 따로 또 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 친구들이 전혀 다른 기존에는 에어컨, 반도체에 주력을 하고 있다가 또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충돌, 다시 또 큰 경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산희 학생도 한마디 해볼까요?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까 제가 설문조사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학생들의 입장이 오히려 영원한 1등은 삼성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괜히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람의 반발심이나 그쵸. 아니면 나는 삼성 1등인 거 인정 못하겠어. 아마 이러한 좀 호기심 같은 게 섞여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LG전자에 관한 또 다른 소식을 들어봐야죠. 또 백수 씨.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재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평가. 네. 네. 요새 네티즌들 사이에서 LG전자 제품들의 품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요? 이를테면 미국의 어떤 집에 토네이도가 불어닥쳤는데 네. 집이 다 날아갔어요. 그쵸. 근데 냉장고가 전원이 들어와요. 고장 켜져 있어요. 걔만 안 날아가요? 냉장고만 멀쩡해요. LG 냉장고였어요. 근데 집이 날아갔는데 집에가 원래 통째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붕 날아가고 이랬는데 네. 그 냉장고가 안 땅에 날아갔어요? LG 냉장고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이 들어오는 채로. 야, 기가 막히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총을 맞았는데 네네네. LG 휴대폰이 총알을 막아가지고 살았어요. 그 어머, 사람이. 방탄 역할을 했네요.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그만큼 품질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아니 혹시 방탄 스마트폰 필름 방탄 필름 아니에요? 그런가요? 죄송해요. 필름이 살렸나요? 죄송해요. 근데 진짜로 그만큼 품질이 너무 과소평가되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홍쌤, LG전자의 숨은 경쟁력 어떤가요? LG전자의 강점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가전사업부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라인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조업체들의 특징이 제조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네. 품질 관리도 아주 잘합니다. 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현차도 그렇고요. 그런데 약점이 이제 지금 구글하고 애플에서 진행하고 있는 뭔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OS 시스템이라든가 신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소프트 파워가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번에 좀 기회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가전 전시회들을 보면 요즘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기존의 냉장고가 그냥 단순히 음식만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와의 네트워킹을 활용해 가지고 지한 씨가 음식을 거기 넣어놨으면 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남아 그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품질에 대한 내구성을 근간으로 이제 IoT 시대 때 삼성전자나 LG전자 전통적인 백색 가전 사업부의 새로운 좀 약진이 있을 것이다. 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G전자와 삼성전자에 관한 백수의 노트를 확인해봤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내 취향을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들이 직접 두 기업에 관한 궁금증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 신입사원분들은 맨날 야근하고 일을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엄청 많이 한다고 진짜. 사실인가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이렇게 전자계열 회사니까 아무래도 공대 출신들한테 많이 열려있는데 저 같은 상공계 학생들도 이런 꿈의 기업들에 입사하고 싶어해요. 근데 만약에 공대 말고 다른 상공계나 다른 인문계 학생이 여기에 취업하고자 할 때 기업 인사 담당자들 여성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여성들이 기업에 취직할 때 여성을 뽑는 기준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약간 삼성전자나 LG전자랑
대기업 분야에서는 약간 수명 학사만 졸업한 사람들한테는 약간 수명이 너무 짧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수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래도 재직 기간이 짧다는 생각을 좀 지우기 힘드네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공대생들이 하면 학점각이 바뀌고 그런 경험을 잘 기회가 없어서 그 심리적인 경험을 어디서 쌓을 수 있는지 얼만큼 더 중요하게 쳐주는지. 네, 이렇게 해서 화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네. 학생들의 생각과 입장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이 산희 학생 어떤 질문들이 좀 많았나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오래 일을 할 수 있는가, 네. 재직 수명이 짧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요새 좀 기업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사실인가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들 알고 있죠. 선생님 뭐 어떠신가요, 이게? 그 여러분들이 좀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면담하다가 네. 아 선생님 삼성에 가면 뭐해요? 45살이면 다 잘린다고 하는데 뭐 네. 그러면 가서 뭐 합니까? 아이고. 그럼 선생님도 나왔잖아요. 뭐 이런 예. 소리를 하는데 저도 건방진 저도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대기업이 있었고 삼성에 나왔으니까 나와서 네. 이런 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취업은 여러분들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취업에서 답을 찾을 일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부생들은 대학원에 가듯이 기업에 가서 네. 돈을 내가 예전에 내면서 배웠다고 하면 받으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네. 석사들은 또 박사 가는 것처럼 랩 생활하듯이 기업에서 생활하시는 거고 또 박사들은 포닥한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또 이 업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네. 그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밀려서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고요. 당연히 똘똘한 친구들이니까 더 좋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직하는 케이스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야근이라는 건 사실 물론 삼성이 좀 많긴 하겠지만 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야근을 좌지우지하는 건 그 기업의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보스의 기질과 그 부서의 문화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네.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이랜드는요 일랜드래요. 그래서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가 뭐 외국계 기업에 가면 뭐 편할 네. 것 같아요? 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구직자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는 좀 차치하시고 그 다음에 좀 구직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공과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학사를 전공한 이외에 무조건적으로 뭐 석사나 박사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석사인데요. 네네. 저는 이제 회사에서 삼성에서 보내주는 석사 과정으로 네네네네. 땄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이 랩 생활도 녹록치가 못해요. 연구실 생활이. 그러니까 랩 생활. 그 연구실 아, 내가 이 랩처럼 연구가 정말 연구가 좋아서 그 연구실에 남아서 교수님하고 과제를 한다. 그거는 오케이인데 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간다? 전 절대 비추해요. 석사 마치신 다음에 똑같이 지사 시험 봐야 되고 석사했던 아이들하고 또다시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R&D 직군으로 내가 취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석사를 밟는 게 더 유리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석사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경쟁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설비라든가 일반 현장직 그러니까 일반 생산 엔지니어 직군들은 굉장히 폄하해요. 주로 공대생들이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설비 직군 들어가면 여러분들 무슨 뭐 망치 두들기고 뭐 이런 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훨씬 더 고도화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좀 오해는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석사에 진학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용기 내서 두들겨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LG전자,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자다 보니까 그 전공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전공이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좀 영향을 끼칠까요? 공대생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계열사 선정하고 직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그 중에 이제 회로 쪽, 그러니까 뭐 인베디드, 뭐 아두이노 써가지고 뭐 프로젝트 같은 거 진행했던 코딩했던 아이들이 있어요. 네. 코딩은 뭐냐면 이제 네. 회로에다가 컴퓨팅을 입히는 알아요. 작업을 했던 네, 맞아요, 친구들이고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료 쪽으로 팠던 친구들이 있어요. 전자 재료 쪽으로 공부했던 네. 아이들. 네네. 그러면 재료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메모리라든가 이렇게 재료적인 부분들에 지원하는 게 좋고 네. 이런 좀 회로적인 부분이 강한 친구들은 비메모리 반도체 칩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CIM 같은 완제품을 만드는 파트에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대생들은 지원하기 이전에 내가 했던 공학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네. 과연 내가 했던 부분들과 연결고리가 가장 강력한 사업부와 직군을 선택한다. 그 LG전자 하면은 저는 인화라는 그 기업 문화를 들었어요. 사람 간의 화합을 강조하는. 네네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성과주의라서 네. 자기 일만 딱 하면 되는데 네. LG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배들 일까지 떠맡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성 빡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LG가 빡센 거 아닌가 그렇게 들으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개인주의가 좀 강하니까 자기 업무를 자기가 맡아서 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뭐 삼성은 저게 성과주의. 그러니까 정말 차디찬 조직이니까 내 일만 딱 프로처럼 하겠다. 그 LG는 뭐 인하를 좋아하니까 뭐 내가 선배들도 도와하면서 일을 한다.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경쟁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부분의 업무 문화의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 본연의 차이라기보다 본인이 속하는 부서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LG는 인하를 강조한다는 건 삼성은 계열사들끼리도 경쟁을 하는 정말 치열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계열사만 끌어올리죠. 근데 LG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는 하지 않고 조금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기업 문화가 더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학생들의 그 궁금증에도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간의 소문, 또 카더라 이런 것들이 좀 소식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한간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삼성에 들어가려면 높은 스펙이 필요하다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높은 스펙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업마다 좀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삼성은 학교는 정말 안 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수학교를 나왔으니까 좋은. 그러니까 삼성은 그런 문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하고 같이 일했던 그룹장이 한 법무팀에 있을 때 같이 한 3년 4년 같이 일했는데 회사 나오고 나서 우리 그룹장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말 실력만 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평하죠. 그러니까 내가 학교가 안 좋으니까 우수기업 삼성이 못 가겠다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을 봐요. 그래서 인적성 시험을 잘 풀어야 되는 거고 PT 면접도 삼성 그 어떤 기업보다 타이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공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끌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실력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여러분들 뭐 간판에 내가 삼성에 못 간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삼성에 들어가려면 외모가 돼야 된다. 우스갯소리긴 한데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성형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취업 성형. 그게 정말 중요한 건가 궁금하네요. 그건 제가 보기 그 여학생들 중에 제 학생들도 그래요. 그래서 취업이 안 돼서 성형을 해야겠다. 제가 보기에는 취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제발 그런 쓸데없는 건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진 않아요. 인상을 보긴 하겠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몇몇 그러니까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 뭐 제일금융권 여러분들 은행에 가보면 그 행원들의 느낌이 오죠. 거기서 너무 멀어지는 친구들이 금융권에 입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예뻐 보인다기보다 여러분들의 밝은 인상이 보인다. 태도가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성형 얘기가 나서 말인데 그 예를 들면 성형 그 직업을 찾기 위해서 하는 성형이라보다는 그 내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라면 저는 얼마든지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이제 주체가 직업이다 하면 그것은 저에게도 조금은 반대의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유재한 씨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면 좀 더 호감형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생각도 살지 않습니까? 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진짜가 되는 건데. 네, 또 다른 카더라 뭐가 있을까요? LG전자에 들어가기가 삼성전자보다 어렵다 카더라. 저도 이 말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 들어본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렵까? 더 어렵나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왜죠?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LG전자를 다 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그 구직 하수들 좀 하지 않았던 친구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가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LG전자 정도면 그래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이게 되게 어리석은 판단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확률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에서 밀리지 않게 많은 규모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당연히 도전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취준생들 자신의 취향을 확인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또 혹시 아직이시라면 우리 또 백수 씨가 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좀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느낀 부분은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그 기업의 이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레 겁먹는 경우가 많지만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삼성이건 LG건 쫄지 말고 도전해라. 너무 좋습니다. 홍쌤, 그 백수 씨의 취향적이 어떤가요? 도전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인적성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기업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신문을 보셔야 되고요. 면접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다 알아 이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 산희 학생도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때문에 너무 혼자 주눅 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무엇보다 저를 포함한 모든 취준생들이 그래도 노력은
변함이 없구나, 네. 노력은 해야 되는구나를 느꼈네요. 아, 저는 진짜 오늘 홍쌤 처음 뵀는데 진짜 저는 이 명강에 완전 폭 빠져들었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논리정연하게 진짜 랩실에서 계셔서 그런지 랩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빠르게 속사포로. 네, 아웃사이더처럼. 정말. 저는 네. 계속 같이 있다 보면은 삼성이랑 LG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래요. 네, 약간 우리 다 같이 원서 내는 거 아니에요? 직업 있잖아요. 이직하려면 진짜 지금 몇 년 차죠? 저요 3년 차입니다. 아까 3년 차 때 이직한다 하지 않았어요? 때가 왔나요? 때가 왔나요? 네. 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